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을 예고를 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이 예고된 내용 가운데 민정수석실 폐지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청와대 여러 조직 가운데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 민정수석실 폐지 자체는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검찰일지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 또 국가정보원 이런 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게 민정수석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제 사정기관을 총괄하다 보니까 결국 사정기관은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사정을 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작용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수석 이런 어떤 굉장히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로 있으면서도 민정수석실로부터 어떠한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패랄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한다랄지 아니면 검찰 인사랄지 사정기관 수사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사실 지금 아직 인수위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좀 국정 운영에 빠질 수 없는 기능을 맡아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민정비서관실이 있고요. 근데 민정비서관실은 이제 여론 수렴이랄지 민심을 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친인척 관리 이런 걸 주 업무로 담당하고요. 네. 반부패 비서관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공직을 감찰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 부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내부 직원의 직무를 감찰하기도 하지만 역시 사정 업무를 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한 인사 검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법무비서관실이야 당연히 대통령 법률자문이랄지 현황과 관련돼서 법률의 문제점 이런 걸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사정기관이라는 게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 어떻게 보면 이 권력기관들을 총괄하는 곳이 지금 일단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것이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 안에서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실 원래 취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 전에 그게 상당히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그렇게 큰 분란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정수석 자리를 검찰 출신이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대부분 검찰 출신이에요. 네. 그럼 검찰총장도 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선후배 사이로서 상호 의존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공직에 대해서 사정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분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과도하게 민정수석실 권한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윤회 문건이랄지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민정수석실의 어떠한 폐해가 국민에게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든지 아니면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또 공직자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잖아요. 그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막강한 권력으로 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국민의 어떤 눈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손질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역대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잔혹사를 좀 모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역대 민정수석들 모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김대중 정부 이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직동 팀이었어요. 사직동 팀은 사실은 이제 경찰청의 그 형사국 조사과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사직동에 있었다고 해서 사직동 팀으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지시, 또 경우에 따른 살아있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정보를 또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검찰 또는 경찰 또 국정원에다 지시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률직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서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그런 신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총리실 민간인을 이제 불법 사찰하는 걸로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제 입막음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당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뭐 다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뭐 구속까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네. 그다음에 공직자 불법 사찰과 관련된 혐의로 뭐 기소까지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이 이제 검찰 출신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와 폐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해서 사실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강한 권력이 있고 아니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 있다 보니까 뭐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스스로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좀 있었고 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울산 신장 선거 개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네. 결국 논란 자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은 뭔가 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민정수석이 해왔던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또 마련돼야 할 겁니다. 예.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쭉 그동안 그 앞선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그 조직 자체가 지금까지 쭉 유지돼 왔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이나 검찰 또 정보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자기들이 그냥 판단에 의해서 이걸 덮는다랄지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정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민정수석실까지 올라가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공정히 판단을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공직, 부패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검증의 문제인데 이제 검증 자체를 어떤 민간 수준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사수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할 수 없어요. 결국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진기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인상 검증을 철저히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민정수석실보다는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당선인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인사검증 그 측면이 있는데 민정수석실에 보면 저도 취재부서에 취재할 때 보면 뭐 검사든 경찰이든 그 유관부서에 계시던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나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뭐 세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검증의 단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아마 이제 검증 자체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생기관을 총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 측면, 그러니까 검증의 범위에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약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과정에 세평이 있어서 왜곡, 네. 또 어떠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직에 보내야겠다, 보내지 않아야겠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실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보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네.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대통령 배우자랄지 사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이제 수석 이상급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이제 사찰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탄핵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고 또 수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굉장히 활성화시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은 대통령 산하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 또 살아있는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그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활성화 제도 자체가 살아있는 친인척 비리랄지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수석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사정 기능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특별감찰관의 어떤 기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사정과 관련된 공직자 사정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되는 게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업무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감찰관법을 좀 보면 감찰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게 그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는 청와대 내부로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이내면 엄청나게 가깝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친인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사촌 이내, 그다음에 뭐 청와대 참모 중에서 수석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범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범위를 지금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범위를 더 높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감사원이랄지 또 사정인원 자체를 사실은 공수처랄지 검찰이랄지 그다음에 국정원이랄지 아니면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그걸 맡겨둔 게 맞지. 워낙 권력과 관련돼서 특히 청와대와 관련해서 그런 사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관련 법을 보면 변호사 중에서 그 국회가 추천을 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달리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견제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 견제를 받고 네. 또 국회에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석수 초대 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어떤 청와대는 엄청난 권력이 그걸 견제를 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감찰,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감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자체에서 임명한 그런 감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봐주기랄지 아니면 이제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직속이지만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역할을 어떻게 잘 뜯어서 다른 기관에 잘 맡길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민정수석이 없어지면 민정수석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전에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검찰 통제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찰서 수사한 것도 검찰로 올라가고요. 네. 국정원서 수사한 것도 검찰로 가고요. 다 검찰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만 통제하게 되면 사진기관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공수처 독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만 통제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어진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공직기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됐건 자체 감사 기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기관들이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에 관한 것은 사실은 인사검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인사수석실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구태여 민정비서관실에다 그걸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인 생각도 결국 그러한 권한을 좀 분산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현될지도 좀 궁금한데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안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협조라든지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청와대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따로 국회 그런 협조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죠. 민정수석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사실 이제 법적인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 만약 민정수석실 청와대 두기로 규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 국회와 소통을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청와대 참모조직 자체는 사실은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조직 분장만 조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